떴다 슈를 할 건데, 저는 파리브레스트를 만들 때, 슈를 만들 때 굽는 온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슈가 특성상 잘 굽지 않으면 약간의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얘네들이 뭐 냉장이나 쇼케이스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판매할 때 눅눅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아예 수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굽는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저희 컨벡션 오븐으로 매장에서는 구워요. 뭐 데코 오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컨벡션으로 구워요. 컨벡션 기준으로 했을 때 170도에 25분 굽고 160도에 5분 굽고 나서 꺼내서 커팅을 해줘요. 근데 커팅을 하는데 이 시간대에 커팅을 하지 않고 좀 더 지나가서 뭔가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고 나서 커팅을 하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꼭 160도 5분 굽고 꺼내서 커팅해 주셔야 돼요. 레시피 보시면 우유, 물, 소금, 설탕, 버터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T55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채 쳤나요? 다 두 개 다, 계란도 저희는 채를 치고요. 그리고 T55도 채를 쳐놨습니다. 자, 한번 냄비에 있는 내용물들은 그냥 한번 끓여줄 거예요. 복을 끓으면 꺼내서 T55와 섞을 겁니다. 이거 키친에이드의 비터. 네. 지금 버터가 덜 녹았는데 우유가 끓기 시작해서 조금 꺼내서 버터 먼저 녹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서 끓이겠습니다. 자, 끓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려주시고요. 자, T55를 넣습니다. 레시피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잠시만요. 그 계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거 저거 한번 맞춰볼래요? 슈. 어느 배? 맞아. 맞는데? T55 좀 더 있어? 원래
밀가루를 넣으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안 뭉쳐져서 일단 55g 정도만 해보세요. 일단 제가 감으로 한번 그 대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래? 자, 밀가루 조금 더 넣어서 대기 잡고 그리고 나서 호화시킬게요. 완성이 됐고 얘를 호화를 이제 시킬 거예요. 우유를 끓여서 우유, 물, 버터, 소금, 설탕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가루 넣고 만든 거고요. 이제 호화를 시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호화를 잘 해야 호화를 하면 하는 그 과정에 그 수분을 얘네들이 머금어요. 그러면서 팽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호화는 저는 어디까지 하냐? 그 바닥에 막이 생길 때까지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뭔가 좀 묽어지고 반죽이 풀어지고 그리고 오일 같은 게 새어나올 수 있으니 그 대기 조절용 계란을 하나 더 까줘야 될 거예요. 이건 몇 g이에요? 계란 하나 더 까라고요? 네. 자, 바닥에 막 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겉면은 되게 매끈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름같이 되게 반딱반딱하게 생겨요. 오믈렛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터 설거지가 장난 아니네.
자, 계란은 실온 보관되어 있던 계란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뜨거워요. 최종 반죽 온도가 중요한데 만졌을 때 뭔가 온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왜냐면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우면 반죽이 되게 되직해지고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대기를 잘 잡아야 슈가 잘 부푸는데 그 대기를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 대기를 내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한 김 빼주시고요. 다 넣지 않고 소량씩 넣어가면서 반죽이 계란과 다 섞이면 또 넣어주고 또 반죽이 계란과 섞이면 넣어줄 겁니다. 자, 바닥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빼서 저어주고 아니요? 그래. 계란은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대기를 내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슈가 쉬운 것 같은데 또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잡으려면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기본이.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예 딱 맞춰져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기 조절용 우유나 뭐 계란을 따로 좀 많이 둬요. 그리고 나서 대기를 너희가 잡아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유심히 보면서 대기를 자기네들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 뭔가 그게 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기가 나온 것 같고 자, 봤을 때 뚝뚝뚝 떨어지면서 반죽이 이렇게 끝에 찰랑찰랑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뚝뚝 뚝뚝 끊어지면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가셔서 이 대기를 맞춰주시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파리브레스트 195K 깍지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써야 될까?
지름 6cm로 슈가 파우더를 묻혀서 찍었어요. 다. 짜실 때 조금 들어서 짜시는 게 좋아요. 뭔가 바닥에 딱 대고 짜면 눌러지기 때문에 이 깍지의 구멍 그대로 뭔가 크기대로 나올 수 있게 좀 들어서. 파리브레스트 할 때 실수 많이 하는 게 크기를 얼만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구웠는데 크기가 막 이만큼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름 6cm 선을 타는 게 아니라 지름 6cm가 보일 정도의 안쪽으로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제과를 하니까 슈를 구워서 냉동 보관해 놨다가 아침에 나와서 오븐 샤워해서 미처 날리지 못한 수분까지 다 날려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슈를 매일 뭔가 한 2, 3일에 한 번씩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슈를 이제 반죽을 많이 해놓고 대량으로 해놓고 도넛 몰드 있죠. 도넛 몰드에 한 15g, 13g에서 15g 사이로 해서 짜요. 그래서 얼립니다. 얼리고 다 빼요. 그리고 나서 락이랑 통 같은 데 담아서 굽기 전에 철판에 올리고 해동시키고 나서 저희 이제 그 스트로이젤 비스킷 다 올려가지고 슈가 파우더 뿌려서 굽습니다. 그래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죽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슈 할 때, 파리브레스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슈 같은 것들은 좀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구워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내가 신메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또 매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찍어 놨고요. 자, 저희는 구울 때 오늘은 데크로 구울 거예요. 데크로 구우면, 데크가 있으면 데크로 굽는 게 좋은 게, 초반에 얘네들이 모양을 잡을 때 데크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위에서 불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람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뭔가 변형이 좀 덜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잘 구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컨벡션으로 구워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슈를 구울 때 이렇게 타공 매트를 써요. 타공 매트를 쓰는 이유는 그냥 타공 매트를 쓰지 않고
이런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런 타공 매트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슈를 구워서 이렇게 밑바닥을 보면 되게 밑바닥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공 매트를 쓰면 그 밑바닥까지 뭔가 평평하게 다 잘 고루 있게 구울 수 있으니 하실 때는 슈를 구우실 때도 타공 매트 쓰시면 되게 좋고, 뭐 패스츄리 할 때도 타공 매트 쓰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일정하게 잘 나와요. 빼모 쇼콜라 이런 거 구울 때도. 그래서 항상 구울 때는 저는 웬만하면 타공 매트 많이 써요. 채가 데크로 구울 때 제가 온도 알려드릴게요. 제 채가 어디지? 제가 어제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면서 저기 바람이 너무 세다고 하셔가지고 그 컨벡션으로 안 굽고 데크로 구웠거든요. 여기서. 윗불 아랫불 180, 180 하고요. 40분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커팅을 하는데 저는 이런 두께바 잘 쓰거든요. 얘가 1cm인가 0.5인가? 여튼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판에다가 옮기고 뚜껑을 약간 이대로 해서 굽는 게 아니라 저는 이대로 해서 구워요. 안까지 다 마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놓고 구워서 컨벡션으로 구웠어요. 커팅하고 나서는. 컨벡션으로 구웠는데 그때 컨벡션에서 한 운옥수로 구웠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더라고요. 막 다 날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5분만 구웠습니다. 170도에. 그랬더니 지금 딱 이 상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바닥이 되게 평평하게 잘 구워졌죠. 그래서 실리콘 타공 매트 쓰시면 되게 좋아요. 네. 말린 상태에서 보관을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저는 굳이 안 말려도 보관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약간의 그 반죽이 조금 허여멀건한 게 좀 남아 있을 때까지만 굽고, 그리고 냉동에 보관합니다. 냉동에 보관하고 나서 아예 그런 게 안 보일 정도로 다 날려요. 170도에. 한 5분이면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해서 저희는 바로 휴지 안 시키고 바로 굽겠습니다. 자, 레시피 보시면 사과 필요하고요. 그리고 황설탕, 그리고 버터, 판젤라틴, 그리고 디종 깔바도스가 필요합니다. 바닐라빈 한 줄기 필요하고요. 먼저 사과를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씨를 제거를 하고 깍둑썰기로 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얘는 슈 밑부분에 저희가 그 포엘레가 들어가서 그 캐러멜 크림과 드셨을 때 뭔가 사과의 향이 그리고 캐러멜의 향이 같이 느껴집니다. 작년 가을에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손님이 되게
자기가 먹어본 소신에서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다고 그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분이 항상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항상 이제 저희 신메뉴가 나오면 오셔서 뭔가 평가를 하세요. 평가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막 이제 그분이 오면 이렇게 지켜봐요. 뭔가 긴장하듯이. 그래서 드시고 나서 이제 인스타에 뭔가 자기가 먹었던 소신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다라고 한 디저트입니다. 아니 슈를 만드는데 슈를 만들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세미나에서 계량 실수를 해가지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존 깔바도스를 넣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처음에 술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막 제과에 많이 넣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런 대전이라는 지역이 좀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색깔이 강한 디저트에 대해서 손님들이 좀 싫어하셨어요. 근데 넣어서 한번 제가 깔바도스를 넣어서 먹은 거와 이제 안 넣은 거를 먹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디저트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깔바도스는 제가 어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그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찾아보니 뭔가 블렌디인데 간혹 배랑도 섞어서 사용을 하는 술이 또 깔바도스 중에 있다고 해요. 종류 중에. 근데 대표님한테 여쭤보니 여기에는 사과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냄비랑 준비되어 있나요? 냄비 한 번만 준비해줘. 냄비. 사과를 깍둑썰기로 잘라주고요.
냄비를 준비를 해줍니다. 좀 저울 한 번만 주세요. 사과 226g 담을 거고요. 그리고 전날에 저희는 이렇게 황설탕이랑 바닐라 빈, 그리고 바닐라 빈 껍질을 해서 설탕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자, 200g까지 했고 하나만 더 해서 바로 포엘레를 만들겠습니다. 팬에 버터를 녹일 거고요. 그리고 설탕을 넣을 겁니다. 먼저 버터 넣고 버터가 다 녹으면 그때 설탕을 넣어서 설탕도 함께 녹일 겁니다. 처음에는 바닐라빈 껍질도 같이 넣어서 포엘레를 만들 거예요. 버터를 먼저 팬 바닥에 잘 녹여서 버터 코팅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탕 넣습니다. 설탕도 함께 잘 녹여주시고 사과랑 같이 볶아줍니다. 저는 어디까지 볶아주냐면 살짝 사과가 반투명 정도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자, 계속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될 때까지 계속 섞습니다. 그리고 깔바도스는 언제 넣냐? 제일 마지막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넣어서 한번 알코올만 살짝 날려주고 바로 저희 평평한 판에다가 저희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랩핑합니다. 그리고 나서 냉동 보관해서 사용을 하는데, 얘네는 대량으로 만들어 놨다가 냉동 보관해서 아침에 몽타주 할 때 그때 썰어 놨던 거를 이제 꺼내서 데코하고 나머지는 다시 냉동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보관은 일주일 정도 하시면서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캐러멜 디종. 하고 바로 CP 끓일게요. 하고 지는 시간 가지고. 캐러멜화 되기 전까지 계속 졸여줄 거고요. 뭔가 색깔이 변한다. 그러면 저희는 색깔이 변할 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고 나면 멈춰줄 겁니다. 요즘에 사과가 저희 매장 바로 옆에 농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이런 재료들을 살 때 농협에서 많이 사요. 그래서 저희 농산물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과가 예전보다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 따땅 파리브레스트를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한번 오늘 드셔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남은 거 있죠? 냉동실에 한 번만 꺼내주세요. 남은 거 얼려놓은 거. 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놓고 얼면 커팅을 해놨다가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위에 올리고 있어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자, 향이 확실히 깔바도스를 넣으면 향이 훨씬 풍부해지고 올라가요. 향이 나시나요? 그리고 살짝 불에 올려서 알코올 날려주시고 그리고 젤라틴, 저희 젤라틴을 미리 이렇게, 이거 젤라틴 맞죠?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을 거고요. 한번 온도 살짝 떨어뜨리고 젤라틴 넣겠습니다.
자, 젤라틴 넣고 한번 잘 섞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껍질 제거해 줍니다. 자, 바트에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밀착 랩핑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잡습니다. 두께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냉동 보관합니다. 네. 자, 저희가 캐러멜 매종을 하기 전에 스트로이 젤, 그러니까 쿠키슈 위에 올리는 거 저희가 시연은 안 보여드리고 그냥 바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건데, 얘는 포마드된 버터를 풀어요. 비터로.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입자가 굵은 황설탕을 써요. 뭔가 이렇게 드셨을 때, 슈를 먹었을 때 그 조금 크러스트한 뭔가 이렇게 설탕의 입자가 좀 씹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입자가 큰 그런 황설탕을 씁니다. 설탕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잘 섞고, 그리고 나서 뭔가 크리마가 되면 그때 중력분을 넣어서 반죽을 완성을 해서 저희는 2mm로 밀어요. 매장에 파이롤러가 있어서 저희는 파이롤러로 2mm, 솔직히 2mm가 없어요. 저희 파이롤러는 그 테크노맵이라는 이탈리아 그 파이롤러를 쓰고 있는데, 얘는 뭔가 2.4 다음에 바로 1.8이에요. 2. 그래서 1.8이기 때문에 저희는 2mm로 하는데, 그때 이 정도 두께인데 2.4도 괜찮아요. 2.4로 밀기도 하고. 이 두께바를 이용을 합니다. 두께바를 이용을 해서 대고 미시면 일정하게 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롤러가 굳이 없더라도 이런 두께바 잘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뭐 페스츄리도 집에서 미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두께바를 막 2개씩, 3개씩 대면서 미시는 분들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파리브레스트 할 때에는 저희는 지름이 6cm예요. 지름 6cm짜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떼야 돼요. 유산지를 깔던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지금 다 붙어서 떼면서 다 떨어져. 자, 캐러멜 저희 매종을 만들 거고요. 캐러멜을 만들어서 이 캐러멜을 캐러멜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 거예요. 먼저 설탕, 버터, 휘핑크림 준비되어 있고요. 휘핑크림은 차갑지 않게 한번 데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가운 휘핑크림을 넣으면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 꼭 따뜻한 미지근한 생크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캐러멜을 끓일 때 인덕션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불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뭘 끓일 때에는 인덕션을 사용을 하고, 끓이지 않고 뭔가 불 조절이 좀 필요한 것들은 저는 버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캐러멜을 끓일 때도 저는 색을 조금 많이 내는 편인데,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고 뭔가 연기가 막 많이 날 때까지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휘핑크림을 넣어서 멈춥니다. 데퀴하는 거죠. 처음부터 주걱으로 막 설탕을 섞지 않아요. 그러면 막 설탕들이 주걱에 묻기도 하고 덩어리가 잘 지기 때문에 저는 냄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캐러멜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크렘 파티시 끓일게요. 계량해가지고. 저는 바 믹싱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과를 할 때. 그래서 버터가 들어가거나 초콜릿이 들어가거나 그런 곳에 뭐 크렘 파티시를 만들 때 뭐 버터가 들어간다, 초콜릿이 들어간다, 다 바 믹싱이에요. 바 믹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유화의 정도인데, 그 버터라든지 그런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면 저는 다 바 믹싱합니다. 바 믹싱을 하면 색깔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잘 섞인 재료들을 또 다른 재료와 섞었을 때 잘 섞여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바 믹싱하고, 얘네들이 나중에는 뭐 냉장에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입에서 녹는 그 잘 섞인 뭔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버터와 초콜릿이 들어가네? 그냥 무조건 바 믹싱합니다. 윤기부터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닥 부분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덩어리 안 지게 캐러멜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바로 저희 크렘 무슬린 캐러멜 만들 건데, 여기에 크렘 파티시를 먼저 만들 거예요. 캐러멜 크렘 파티시를 만들 건데, 저희는 노른자를 이런 데 쓸 때 계란을 써서 이제 깨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살균되어 있는 나랑 그리고 남백을 써요. 뭐 보관도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균이 한번 됐기 때문에 뭔가 업장에서 사용을 할 때 그런 병균이라든지 이런 이제 오염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서 저희는 팩으로 쓰고, 그리고 크렘 파티시를 끓여봤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크렘 파티시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 그 흰자를 계란에서 아예 나랑을 분리해서 쓰다 보면 간혹 남백이 조금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끓이다 보면 좀 덩어리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내가 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남백, 살균 남백을 추천드립니다. 난황. 자, 지금 캐러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 좀 덩어리 진 것들은 풀어주면서
자, 덩어리는 다 없어졌고요. 이제 색깔 내는 것만 남았어요. 색깔 잘 내서 전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저는 항상 다치는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러멜 끓일 때는 항상 냄비 밖에서 작업을 하라고 해요. 얼굴 막 신기하다고 막 본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꼭 캐러멜을 끓이거나 이럴 때는 온도 높은 수증기가 갑자기 올라올 수 있으니 냄비 밖에서, 섞을 때에도 냄비 밖에서 잘 섞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뭔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럴 때 불에서 내려줘요. 자, 색깔 잘 나는지,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3번 나눠서 넣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포가 거품이 가라앉으면 그때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 벽면 잘 긁어 주시고요. 간혹 이 타이밍에 덩어리가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한번 체크해서 덩어리 진 거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크림 다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버터 넣습니다. 파밍싱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캐러멜 끓일 때도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밍싱 해요. 보시면 자,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겉면에 보면 뭔가 이렇게 그 기름 성분들이 위에 떠 있어요. 보시면. 근데 파밍싱 하면 엄청 매끈해져요. 그래서 버터를 자, 색깔부터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러면 되게 진한 갈색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연한 갈색으로 좀 더 연해졌어요. 색깔이 잘 섞였다는 거고, 얘를 바로 냄비에 계량할게요. 몇 g이죠? 75g. 75g 바로 계량을 합니다. 파밍싱 쓸 건데요. 네. 거품기 하나만요. 거품기 하나만 씻어도.
자, 레시피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 우유랑 바닐라빈, 그리고 설탕 반 들어가 있고요. 설탕 들어가 있어요, 저기. 저 크게 주는 거. 그리고 노른자 준비되어 있고, 옥수수 전분, 버터 A, 캐러멜 냄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듀세 초콜릿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설탕 24g이죠. 자, 저희 설탕은 반은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저기 설탕 반이랑 전분이 같이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12g이에요. 좀 넣을게요. 자, 전분에 설탕을 넣어서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섞어줍니다. 자, 난항에 부어서 아이보리가 될 때까지 잘 저어주고 우유는 끓여줍니다. 선생님, 거품기 하나만 더 줄 수 있어요? 자, 우유는 한번 그냥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끓으면 난황에 부어서 한번 섞어주시고 다시 체에 걸러서 냄비로 옮겨서 크렘 파티시를 만들 겁니다. 크렘 파티시를 끓일 때도 다 만들어지고 나서 다 식히고 나서 그 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원하는 점성은 뭔가 좀 주르르 흐르거나 너무 부드러운 크렘 파티시를 원한다. 또는 나는 이제 타르트나 어디 위에 짤 거기 때문에 좀 되직한 크렘 파티시를 원한다. 뭐 서로 원하는 그 점성이 다를 건데, 텍스처가 다를 건데, 그거를 잘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이 크렘 파티시는 조금 점성이 있고 그리고 좀 뭔가 모양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렘 파티시가 처음에 이제 뽀글뽀글 처음에 전분을 넣고 그리고 나서 호화가 일어나면 얘네가 나중에 호화가 일어나면서 굳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걸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몽글몽글하게 생길 겁니다. 몽글몽글하게 생기고 나서 조금 더 계속 돌리다 보면 얘네들이 풀리면서 광택이 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저는 우유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분 정도 계속 해줘요. 그게 대기를 잡는 건데, 이 대기를 잘 잡지 못하면 나중에 크렘 파티시를 만들었을 때 흘러내리거나 내가 원하는 그 텍스처를 못 내고 뭔가 매번 끓일 때마다 다른 텍스처의 크렘 파티시가 만들어져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기준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우유 기준으로 했을 때 1리터 기준 1분, 500이면 뭐 30초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끓었고요. 끓으면 이렇게 그냥 캐러멜 우유가 완성이 되고, 네? 글쎄?
해서 다시 냄비로 옮깁니다. 냄비로 옮길 때에는 바닐라 빈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체에 걸러서 불은 너무 강하지 않게 서서히 온도를 올려줄 겁니다. 자, 60도 이상이 되면 호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뭔가 몽글몽글해지면서 더 크림의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크림의 형태에서 계속 젓다 보면 부드럽게 풀리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우유가 240 들어갔으니까 한 20초에서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걸쭉해졌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하면 부드럽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해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뭔가 부드럽게 다 풀렸죠? 뚝뚝 떨어지고 부드럽게 풀린 상태에서 한 15초에서 20초만 더 해주겠습니다. 불에서 내려서 한 김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식히고 바로 초콜릿이랑 버터 넣고 섞을 거예요. 저는 그 크렘 파티시에 초콜릿을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터랑. 저희 무화과 타르트 만들 때에도 크렘 파티시에 무화과 잎 크렘 파티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초콜릿이 들어가고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크렘 파티시가 만들어지냐? 입안에서 먹었을 때 그 버터의 부드러움과 그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는 그 온도가 뭔가 그 크림에 대입이 돼서 딱 드셨을 때 되게 부드럽게 잘 이렇게 없어져요. 저는 디저트 먹을 때 항상 식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부드러운 게 있으면 뭐 바삭한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식감의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크림도 뭔가 너무 단단하고 아니면 너무 부드럽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크렘 파티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입안에서 그 남는 그 여운의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버터와 그리고 초콜릿을 넣습니다. 자, 한 김 빼주고 저희 초콜릿이랑 이제 버터를 넣어서 자, 버터랑 초콜릿이 들어갔으니까 빵믹싱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빵믹싱을 통해서 잘 유화를 시키고 완성을 해서 철판에 얇게 펼쳐서 냉동 보관할 겁니다. 얼기 전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저희는 보관을 하고 바로 냉장고로 옮겨요.
자, 지금 색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바 믹싱하고 색깔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더 연해져요. 그리고 더 윤기 나요. 자, 크림은 더 묽어질 겁니다. 아마 더 묽어지는데 그래프로 보면 그 크렘 파티쉐가 끓였을 때 이렇게 점성이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되게 단단해졌다가 몽글몽글해진 상태에서 뭔가 얘네들이 점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나중에 식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더 올라가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묽은 크렘 파티쉐가 완성이 됩니다. 얘는 바로 식힐 겁니다. 자, 벽면 한번 끓고 한 번 더 가미싱 조금만 더 해줄게요. 소독했죠. 자, 이렇게 저희 바티 할 때는 항상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을 하고 한번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고 나서 자, 얘도 이렇게 밀착 랩핑 해놓고 바로 냉동 보관하겠습니다. 자, 따땅 파리 브레스트 완성할 거고요. 저희 크렘 무슬린 캐러멜 마지막 버터 준비되어 있어요. 포마드된 버터고요. 실온에 미리 꺼내놨어요.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합니다. 뭐예요? 짤주머니 한 번만 준비해 주시고. 버터를 먼저 크림아 부드럽게 풀어줘요.
원래 업장에서 작업할 때는 비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량으로 조금 더 많은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버터는 한번 끓여서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소량씩 넣어서 크림을 완성을 할 겁니다. 바닥 한 번 더 긁어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버터를 무조건 잘 풀고 들어가야 돼요. 잘 풀지 않으면 나중에 크렘 파티시가 들어가고 버터가 덩어리 친 게 생겨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재료를 잘 섞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드럽게 잘 풀고 마지막 크렘 파티시에 자, 이렇게 크림이 완성이 됐고요. 얘는 짤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저희 바로 짤 겁니다. 됐어요? 굿. 자, 저희가 슈를 어제 미리 작업해서 구워놨어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아예 바싹 다 말렸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아까 전에 슈 못했던 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해서 작업을 해놨고,
바닥 부분 돌려서 저희 아까 전에 사과 포엘레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깍둑썰기로 잘라놨어요. 얘를 충분히 자, 조금 수북하게 잘 올려주시고 자, 시나몬을 위에 한번 뿌려줄 거예요. 시나몬을 잘 뿌려주시고 원을 그려가면서 짜줍니다.
저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캐러멜 메종. 그리고 나서 크림은 이음새 부분 있죠. 그 이음새 부분을 가리면 더 좋아서 그 이음새 부분에 데코를 할 겁니다. 크림을 짜서. 그리고 가을이라서 저는 뭔가 이런 낙엽을 좀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아바 나뭇잎이에요. 말린 거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찻잎으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고, 이쁜 거. 자, 이렇게 하면 따땅 파리브레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쌤, 얘는 바로 냉장 한 번만 넣어주세요. 얘는 먹을 거 아니에요?